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그 서대문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우상쌤이라고 하고, 자, 우리 오늘 9월 3주차 모의과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주시고요. 자, 볼까요? 이 화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우리 화법이에요, 화법. 그렇지? 이제 화법, 작문, 영역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제 화법 작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발췌도 좀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볍게 보면, 강연제 말하기 방식, 적절한 걸 고르래. 말하기 방식 어떻게 말하고 있냐, 약간 포인트 되는 부분, 키워드를 좀 찝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서 그거 중심으로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바로바로 찾아내거나 지워내거나 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렇지?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일단 발표 순서 안내. 두 번째, 통계 자료 출처 밝힌다. 통계 자료 출처. 3번,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화제 소개까지. 다음 네 번째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인용. 물론 이제 실제로 풀 때는 나머지 좀 부가적인 세부 정보들도 파악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걸러낼 수 있겠죠. 자, 5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질문 던진다. 물론 이런 경우, 딱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게 이런 경우야. 질문을 던지는데 그 목적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내용 이해 확인을 위해 질문을 던진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강연자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일단 이 정도는 바로 읽고 지금 확인을 한 다음에 2번은 강연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거니까 읽고 와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넛지 디자이너 땡땡땡입니다. 00시설 디자인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넛지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뭔가 정보 좀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의도가 보이지. 자, 그러면서 어떤 걸 하고 있냐? 사진을 사용합니다. 사진 속 내용은 화장지 케이스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쭉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는 숲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디자인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사진을 바꿨어.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겠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디자인한 우리 지역의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여주고, 멀리서도 자전거 거치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거대한 자전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그럼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고 자전거 정리가 잘 되도록 의도하였대. 자, 지금 본 것과 같이 넛지 디자인은 간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제 개념, 제가 설명하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넛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질문을 던지고 있어. 우리 아까 좀 잘 봐야 된다고 했던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선지에서는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너 이거 알아 몰라?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거지. 그치? 아직 설명을 안 했잖아.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군요. 미국 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자신들의 책에서 넛지라는 말을 처음 소개했다. 푹 찌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넛지라는 말의 이제 어원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행동을 슬그머니하게 하도록 하는 걸 넛지 효과라고 한다. 디자인에 접목하면 넛지 디자인. 넛지 디자인은 공익적 성격 강한 시설 또는 사업에 많이 적용이 된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넛지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공익적 행동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대. 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주우라고 해도 우린 잘 안 줍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질문 형식이긴 한데, 의도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라던가 그 청중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그렇다 잔소리 대신에 쓰레기통 향하는 그 길을 발자국으로 표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더 잘할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넛지 디자인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확인을 해보면 발표 순서 알려준 적 없고 통계자료 안 나왔고 구체적 사례 휴지통 케이스였지 화장지 케이스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게 넛지 케이스다 알려주기 위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견해에 나온 적 없지. 중간에 넛지란 용어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넛지란 용어 설명하면서 경제학자 2명 이름을 꺼내오긴 했지만 태도 변화 강조가 잘못됐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질문도 확인했지만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고.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청중들의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면 어떤 회사가 계단을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만들어서 엘베 사용을 줄였다. 이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사례를 하나 떠올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 넛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보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전기 스위치에다가 그 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림을 붙여놓으셨어. 이것도 넛지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런 그림 이 역시도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나도 이제 적극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성공했고. 3번, 작년에 넛지 효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과 강연 내용이 연결되어 흥미로웠어.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있죠. 배경 지식 알고 있던 거. 그 책에서도 우회적인 방식이 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완곡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지. 1번 청중 1은 추가 정보 수집하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넛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2번 강연 내용 바탕으로 하여 태도 변화. 나도 이제 에너지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어. 청중 3 강연 내용과 책의 내용 관련 지으면서 서 나왔죠? 여기는 흥미롭다.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4번 1과 2는 구체적 사례, 각각의 사례 있었잖아. 엘베 뭐 줄어들었더라, 스위치 발전소 얘기하는 거. 4번도 적절한 내용이지. 5번 청중 1과 3은 강연 내용이 사실적 정보인지 주관적 견해인지 구분하였다. 이런 거 전혀 안 했죠. 상관없는 내용.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봤더니 이번엔 토론의 일부네. 그럼 이 역시도 합법 문제겠네. 문제를 빨리 또 스캔을 해볼까요?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를 보면 돼. 우리 입론 부분만 보면 될 테고, 친절하게도 현지 1, 2, 3번은 찬성 1, 4, 5번은 반대 1 여기만 보면 되겠네. 그쵸? 두 번째 A와 B에 대한 설명. 이 역시도 발췌독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봤더니 반대 신문 내용입니다. 둘 다. 그렇지? 해당 영역 찾아가서 발췌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기업과 니은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읽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사회자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할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밥과 반찬을 가져가도록 하는 자율배식 제도를 실시하였다. 근데 이제 일괄 배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많다. 오늘 회의의 안건
학교급식은 일괄 배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거래. 자, 입론 나오니까 우리 얘랑 그다음에 반대측 입론 얘네 둘 아까 1번 첫 번째 문제에서 확인했었지? 봅시다. 학교급식은 일괄 배식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 배식 제도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힘들다. 이거는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일괄 배식 제도를 하면 자신들이 싫어하는 음식도 식판에 가져야 하므로 다양한 음식 먹을 수가 있다. 먹기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식단, 건강 챙기기를 위해서는 일괄 배식 제도를 해야 된다. 일단 찬성 얘기 한번 볼까요? 찬성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 건강 챙길 수 있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의 부정적 측면을 근거, 너무 하나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 제시했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의 장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이 문제 효과적이다. 일부 인정한 게 없지? 그쵸? 정답은 바로 3번으로 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었음에도 문제 해결되고, 만약에 3번 답이 아니었어도 나머지 반대 1의 그 입론만 봤어도 답이 잘 나왔겠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반대 1로 가서 저는 반대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선호하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식하면 잔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잔반.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7% 넘는 학생들이 자율배식 제도를 더 선호하더라.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일괄 배식 제도, 기존의 자율 배식 제도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이제 안 좋은 점,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4, 5번 확인을 해보면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때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 찬반 많이 나옵니다.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 B를 한번 바로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 여기 아래 A가 있었는데, 자, 반대 신문이었죠? 일괄 배식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그대로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일괄 배식 하더라도 균형 있는 식단 제공한다는 목적 달성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A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신뢰성, 그게 맞냐 아니냐, 그래도 출처 요구 전혀 아니죠. 해당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 측이 주장한 내용 타당성에 의문을 가져.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사례 제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5번도 해결이 가능하겠지? 둘 다 A도 포함돼야 돼. 상대 측이 주장한 기대 효과에 의문을 갖고, 이건 맞아. 그렇죠? 근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시는 A는 일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 2, 4번, 1, 2, 5번은 지워지네. 답은 3, 4번 중에 하나 나오겠죠? 바로 B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율배식 찬성이야.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자율배식 제도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식 시간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자율배식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식사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늦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율배식 제도 하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가봅시다. 한번 앞서 진술한 내용이 적절한지 분석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그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 했죠. 그냥 다른 설문조사의 다른 결과, 나머지 항목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 4번 상대 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 이건 맞지? 아 너네 이거 선호한다고 했지? 근데 나머지 설문조사 근거로 제시하면서 근데 이거 너네 거 오래 걸리잖아 라는 한계 지적.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 문제를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5번을 보니까 아까 읽으면 넘어갔는데 기억 리에는 자율배식, 일괄배식이네. 자율, 일괄. 그럼 결국 우리 빈 부분 조금씩 읽긴 해야겠다. 그쵸? 찬성 1의 입론, 반대식문 읽었고 찬성 1 읽어봅시다. 저와 친구들의 경험에 의하면 음식이 식판에 놓여있을 때 맛을 보기 위해 먹어보다가 그 음식이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 이런 점에서 일괄 배식 제도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아, 얘는 그 말이네. 일단 다 받아놓고 혹시나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계속 먹어. 근데 이런 거는 자율 배식에선 불가능해. 왜? 애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찬성은 일괄 배식 제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 거고. 자, 마지막 좀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 다 읽었네 우리? 아 반대 1이 남았구나. 오케이. 자, 수업시에 넣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 문제는 학년 초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지속적 캠페인을 통해 배식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 정도 가지고 잘못된 걸 찾아봅시다. 찬성 측은 건강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 배식제도 좋다. 맞지? 다양한 영양소 섭취할 수 있고. 찬성 측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자율배식의 문제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대한 설명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반대측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매끈하게 표현을 해보면 반대측이 주장. 반대측. 그치?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찬성 측은 일괄 배식 제도 도입하면 급식의 본래 취지, 건강, 골고루 영양소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자율배식보다 좋다. 맞는 내용이고. 4번. 반대 측은 시간 관리랑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자율배식 괜찮다. 맞는 내용. 5번. 반대 측은 자율배식 도입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 확번 문제 모두 해결을 해 보았고, 다음 6번, 7번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문 과제네, 작문. 글쓰기. 우리가 또 직접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 제시된 정보를 가지고 옳고 그르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것만 파악을 하면 돼. 자, 일단 문제를 또 먼저 볼까? 가나를 통해 중학생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읽어봐야겠다. 그쵸? 한번 키워드만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볼까? 일단 1번 둘 다 자신의 경험. 2번 간 선생님만 인용. 그 다음에 용어 뜻 제시. 3번 간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나는 선택에 대한 아쉬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 4번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 성공의 다양한 의미. 5번 병아리가 알을 깨트리도록 도와준 달개 행위. 그 다음에 껍질을 깨트리기 위해 필요한 병아리의 노력. 그러니까 닭이 메인이냐 병아리가 메인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음 7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이거는 마지막 부분 그 지문에서 나의 맨 마지막에 빈칸이 쭉 나와 있네. 그 부분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다. 그쵸? 일단 조건을 보면 관용적 표현.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단원을 배우는데 속담이나 영언, 격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A에 대하여 나의 언급된 나의 태도에 주목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할 것. 일단 태도, 그 다음에 교훈적 내용이
담겨 있어야겠다. 우리 그럼 빠르게 일단 지워볼까요? 가중적 표현이 없는 걸 지우면 되니까. 공동탄 무너지지 않는다. 살아남았고, 기회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격언이나 그런 걸 보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워야 될 것 같아. 그쵸? 고사리도 꺾을 때 꺾고 바람도 불 때 이것도 일종의 속담이네. 살아남고, 성공과 실패는 멀리 있지 않다. 이것도 아니네. 그쵸? 까마귀 날때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속담 사용했고, 그럼 우리는 이따가 글 읽고 와서 135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좀 읽어볼까요? 읽어야겠네. 자, 봤더니 과제가 성공과 관련된 경험, 관련된 글을 쓰는 건데 자료가 제시되었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쪼아대는 걸 줄, 어미 달기, 밖에서 쪼아 깨트린 걸 탁이라고 한다. 이 둘이 동시에 행해질 때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다. 이게 어우러질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 가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안에서 쪼고 어미 달기 껍질을 밖에서 쪼는 상황을 생각하니 잊지 못할 선생님 얼굴이 떠오른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가 바둑을 시작했을 때 하는 경험 언급을 하고 있네. 나는 바둑이 아닌 게 없었다. 그냥 잘하고 싶었고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나는 경쟁이라는 거에 너무 지쳐갔어. 그럴 때 선생님은 또는 할 수 있다. 질 수 있고 지길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다독여 주셨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 항상 얼굴을 먼저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의 능력으로 프로 바둑 기사가 된 것일 때 지금 글을 쓴 이 상황에서는 프로 바둑 기사인가봐. 선생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바둑 기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결같이 날 믿어주고 응원해줄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자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 아닐까? 그럼 결국 이 가글 같은 경우는 우리 줄탁동시와 연결시켜본다면 달기 좀 포인트가 되겠다. 그쵸? 달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고 나글을 가보면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안으로 쪼고 어미 달기 껍질 밖에 쪼았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속담 사자성어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어우러져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골든타임은 본래 긴박한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 그래서 골든이래. 근데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어미달기 도움을 주더라도 병아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은 쉽지 않다. 작년 여름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학연수 기회가 있었는데 건강을 핑계로 그 기회를 찾지 못한 거야. 난 갔다 왔더라면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나글도 그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아쉬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몰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6번 조학생 장문 수행 과정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 관련 지은 거 맞고 선생님의 말을 인용, 우리 직접 인용한 따옴표 봤죠? 그 다음에 용어의 뜻을 제시하였다. 용어의 뜻. 골든타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3번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감사한 마음 나에서는 선택에 대한 아쉬움. 그치?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결국 1번 메인이었고 나 가글에 나에서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을 때 나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그럼 4번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 성공의 다양한 의미. 둘 다 부적절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글에서는 열심히 자신을 믿고 도와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으니까 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없고 성공의 의미에 대한 건 아예 언급이 안 되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치. 가는 닭, 나는 병아리에 포인트를 맞췄지. 5번은 너무나 맞는 말. 자, 우리 두 번째는 나 그래서 서술자 나의 태도의 주목. 이거는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자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연결시켜보면 우리 135 1번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자라는 거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이거는 뭐 좋은 말이지만 글에 나타난 이 서술자인 나의 태도가 연결지어 본다면 기회를 잡자라는 것과 좀 더 연결이 돼야겠죠? 꾸준한 노력보다는 그냥 항시적인 거고 나 그래서는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 1번은 틀렸고 3번 도사리도 꺾을 때 꺾고 바람 불 때 돛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딱 해야 되고 바람이 불 때 그걸 딱 잡아서 돛을 올려서 배를 몰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때 붙잡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 교훈적 내용, 이런 교훈도 주고 있네. 3번이 정말 되겠지?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5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아무 관계없는 일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회에 왔을 때 잘 잡아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기다리고 있자 보다는 딱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잡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도 적절하지 않은 편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화장문입니다. 문법은 아직 안 했지만 화자. 자, 보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시 편집부 요청 내용이 있고 떠올린 생각 뒤에 보니까 초고가 나오네요. 초고 보니까 그리고 장문이네. 장문. 이번 모의고사 세트에는 합법과 장문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그치? 그러면 문제도 세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스캔을 해볼까 가볍게? 일단 8번은 그냥 읽어야겠다. 그렇죠? 8번 넘어가고 9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수집한 자료의 일부다. 초고 이름 기억에서 미음의 활용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뭐 과학 잡지도 있고 신문 칼럼이 있네. 자, 이런 문제는 자료 활용에 대한 거잖아. 자료 활용이니까 요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자료 내용이 본문에 잘 적용이 되어 있나? 일종의 내용일치로 보면 되겠죠? 일종의 내용일치. 그러니까 100% 내용일치 문제와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풀어낼 수가 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고쳐 쓴 글이래.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려면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쳐 썼으니까 원문 초고와 고친 글을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을 찾는 게 되겠죠. 어쨌든 글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거는 해결해 봅시다. 앞 페이지로 가서 요청 내용 주제를 제시해줬네. 지구온난화 원인과 해결 방법. 내가 떠올린 생각은 개념을 밝혀야겠다. 그 다음에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글을 쓰겠다. 그 다음에 노력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알려줘야겠고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3가지로 제시하겠대. 그 다음에 원인과 실태, 왜 생겨났고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를 밝힌 후에 해결 방법 제시하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8번 문제가 이 ABCD가 반영이 되었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표시해놓은 키워드들 중심으로 확인해봅시다. 지구온난화란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에 의한 기후의 이상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온실효과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해주고 있지. 그러면은 이거 A였잖아, 그치?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 개념 밝히면서 도입 부분 시작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일까? 또 질문을 하고 있어. 우리 B 부분을 보면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왜 생기는 걸까? B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석탄, 석유가스 등 같은 화석 원료 사용, 이게 메인이래. 이게 메인. 이런 놈들 많이 쓰는. 자 이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30%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의 증가도 지구온난화 대표적 원인입니다. 쓰레기의 증가. 이렇게 좀 번호를 매길만 하네. 원인들에다가.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메탄이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벌목. 이것도 또 하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다음 가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 우리 영향 몇 가지 한다고 했지? D 부분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되겠대. 영향이 세 개 나오나 봅시다. 크게 지구기온의 변화, 생태계 변화, 한반도 변화. 세 개 맞네. 이렇게 D네 D 그러면. 사실 약간 느낌은 오거든. 우리가 A, B, C, D가 있었는데 A, B, A, B, D가 나왔잖아. 사실 뭔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답을 바로 C로 고르고 싶지만 또 모르잖아. 순서를 섞어놨을지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기온 변화 살펴보면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간 0.74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극지방, 고지대의 빙하나 설원 녹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두 번째 영향이었네. 지구 온도 변화로 얼음 위에 살던 생물들이 살포수 잃어가고 있대. 지구 온도가 1도씨만 올라도 생태계 30%를 멸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는 지구 평균의 2배 달하는 온도 변화와 지구 평균의 3배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구 평균의 3배의 수온 상승을 보인다. 이 때문에 여름철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어디 갔어? 지구온난화의 원인. 요거네 요거. 방금 읽었던 어디 갔니? 한반도 기준으로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해수면 상승. 잠깐. 해수면 상승까지는 원인이라고 해서 결과라고 봐야겠지. 온도가 변하니까 해수면이나 수온 상승이 우리 한반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 근데 이런 결국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수온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태라고 볼 수 있죠. 실태. 그럼 이 부분은 원인과 실태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게 이 부분이었지. 근데 이는 또 길었잖아.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해야 돼. 원인과 실태는 확인을 했고. 자, 마지막 문단.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이가 이어지네요. 그럼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8번 문제의 답은 3번 되겠다. 노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다. 대표적 방법,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쓰레기 재활용, 이런 걸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3번 넣은 적 없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아까 뭐였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나? 첫 번째 자료 읽어봅시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여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산림이 축소되고 있는 사실. 이것도 글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뒤에는 세부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억 이익 확인해 볼까요?
기억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지, A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 온실가스의 증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로 가볼까요? A 바로 이쪽에 있네. 여기서 뭘 제시했다? 온실가스의 증가 이유. 온실가스 증가 이유 여기 있네. 이거는 화석 원료 사용 많이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1번 맞고, 니은은 아마존 산림이 축소되고 있는 사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이 줄어든 이유. 이거 3번 산림 무분별한 발목 맞는 거죠? 그럼 3번 디귿으로 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5도씩 높아졌고, 제주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해수면도 지난 40년 동안 22cm나 상승했다. 게다가 동해를 기준으로 할 때 수온이 지난 100년간 1.1에서 1.6도씩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지구의 기온 상승은 지구상의 농작물, 해양 생물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고 하고, 그러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치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 한번 보면 디귿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었죠? 이걸 가지고 B에서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구 평균과 비교. 그치? 보면은 어디였어? 뭐 지구 평균 2배, 3배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3번 적절하고, 리을은 여름 길어져 열대야 일수 증가해 라는 걸 포괄해서 B에서 한반도에도 이상기후, 아이고 어디였어?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제시. B로 가보면 여기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여름철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적절하고, 미음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치. 자, 미음의 다양하고 구체적 방식을 소개하면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걸 B에서 제시하고 있다. B가 아니라 이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가 잘못됐다. 위치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검토 기한 봤더니 검토기 볼 필요가 없네. 자, 바로 봅시다. 고쳤으면 돼. 거의 비교를 해야 되니까 화면 좀 줄여가지고 꼭 옆에 놓고 봅시다. 읽어보면,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부분까지 계속 끊어봅시다. 바뀐 부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대표적인 방법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 이 부분 고쳐졌네요. 여기 그쵸? 여기가 달라졌어. 일단 이런 방법들은 직장 실천하게 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문장이 굉장히 긴데 기준이 비슷하고 생각도 실천할 수가 있어. 타겟이 바뀌었다. 그치? 여기 보면 기업들이었는데 우리 고쳐 쓴 글에서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예상 독자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라고 하고 있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달라졌고, 타겟 관련한 부분 달라졌고, 등이다 등을 말하면 왜 바꿨나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자, 원래 왼쪽으로 와서 대표적인 방법은 적정 실내 온도의 유지, 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 이거고, 바뀐 거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은 적정 실내 온도의 유지, 쓰레기 재활용 등이다. 이렇게 고쳐진 건데, 일단 예상 독자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니까 3, 4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거고, 수식관계라는 거는 꾸며주냐 꾸며주지 않느냐 라는 거잖아. 꾸며주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자, 주술관계,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바뀐 부분에서 주어 서술 확인을 해보면 대표적인 방법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주어 소수로 확인이 가능하지. 왼쪽으로 보면 대표적인 방법은 이런 것을 말한다. 얘네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호응이 조금 적절하지가 않다. 어색했던 거를 더 적절하게 매끄럽게 붙였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쓰기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표현법을 물론 붙여쓰기는 아니었지만 표현법을 뭐 사용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봤던 문제처럼 우리가 뭐 글쓰기 직접 쓰진 않지만 약간의 문법적인 내용을 곁들여가지고 문장 구조가 좀 어색하다던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예상독자, 통일성 이런 것들 가지고 다뤄지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걸 좀 조심해서 보도록 하고 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 12번 우리가 지난주, 그 1주차 클리닉 했던 의문 문제네. 한번 최근에 했던 클리닉 내용이니까 가볍게 봅시다. 의문이 뭐냐? 의문은 요거래. 말의 뜻을 구별하여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 그래서 의문을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나눌 수 있고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억양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는 소리의 길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투리 같은 거 보면 방언에는 사실 억양이 남아있죠. 물론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뭐 의문문이나 이런 거에서 억양을 사용하긴 하지. 다만 그게 어디야? 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 자, 이어서 읽어보면 목청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나누어지고 위치란 만들어질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곳. 좋은 방법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 아래에 자음 쉐이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숨이로 공기지 공기. 목청 사이를 지나면서 목청이 떨어 올리면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바로 모음이다. 그래서 이제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게 단모음. 그래서 아래 단모음 책에 표가 나와 있고, 그다음 이중모음은 입술, 혀의 모양이 달라지는 애들. 표시해줘야겠는 걸. 자, 단모음, 이중모음 나눠서. 자, 그리고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반모음은 또 뭐냐 그러면 반드시 다른 모음이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 자기 혼자서는 쓰이지 못한다. 얘는 반만, 절반이 정말 펜 떨어질 뻔했네요. 여기 있는 반은 절반을 의미하는 거지. 절반만 모음, 나머지 절반은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어의 반모음에는 J와 W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총 11개가 있고 야의 경우에는 반모음 J에 단모음 아가 들어있는 거. 이거 벌써 우리 클릭 했던 거잖아. 형태가 야를 천천히 늘려서 말하면 야야야 이야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모음이 아니라 반모음 이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모음의 소리를 길게 발음하면서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비분적 의문이고 말뜻을 구별해주니까 의문이다라고 했죠? 자, 이거 관련 좀 세부적인 정보를 보면 길게 발음하는 건 첫째 음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억양은 상대적 높이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적 높이. 말할 때. 국어에서는 문장 끝에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가봅시다. 미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비분절 의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있다. 장음, 단음, 길이, 억양 맞는 거죠? 장애가 생겨나는 소리 모음 아니지. 자음이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쉬웠죠? 자, 우리말 억양은
상대적 높이가 변하는 것, 억양은 상대적 높이가 변하는 것, 기분절음은 적절하고, 반모음은 공식적으로 발음 못해. 혼자 못 쓰여. 그래서 온전한 모음이라 할 수가 없는 놈 맞지? 우리말 모음 중에 발음할 때 입술, 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 단모음에 대한 설명이고, 단모음 개수 10개다. 내가 몰랐어도 왼쪽 가서 단모음표 세보면 10개인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음운 분석을 해보자. 지금 도서관에 가라는 음운을 분석해볼 건데, 이거 보니까 뭐 된소리, 거센소리, 목청, 뭐 마찰 이런 것들 요 자음모음 체계표를 활용하면 좀 편하겠네.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끄뜨뿌스쯔 라거나 끄뜨푸츠 전혀 없죠? 아,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되더라. 실제로 이제 음운 분석할 때는 혹시 뭐 축약이 된다거나, 예를 들면 국화라는 단어는 실제 발음은 국화 이렇게 하니까, 만약 예문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센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찌됐건 제시된 문장에서는 그런 건 없더라. 그 다음에 반모음인 J와 W가 모두 발음된다. 우리가 이 J계 반모음, W계 반모음 했을 때 아직 열심히 외우지 않았더라도 야 같은 경우가 J에 해당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랑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은 야가 들어간 거고, 반대로 와, 왜, 워, 왜 한국 발음을 못하고 있네. 이런 애들이 W계 반모음이 되는 거지. 보면 반모음 쓰인 애들이 예, 도서관에 가가 있죠? 봤더니 W는 쓰였네. 근데 얘는 안 쓰였어. 모두 발음돼요. 잘못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마찰음은 확인할 수 없어요. 목청, 마찰음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만 소리지? 없고 없으니까 맞는 내용.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전설모음은 단모음 중에서 이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 후, 이거 있지? 전, 후, 이렇게 둘 다 갖고 있는 거 맞고, 문장 끝에 억양을 달리하면 의미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도서관에 가. 평서문이나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고, 지금 도서관에 가? 이런 식으로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될 수 있지. 5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픈 증세와 치료에 관한 단어들의 용례이다. 밑줄 친 단어에 쓰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유의관계네. 유의관계, 그쵸? 보면 자, 아프다라는 걸 말하는데 결리다, 아픈 거. 쑤시다, 왜 싫다는 동생을 쑤셔서, 이거 진짜 막 아프게 찌르는 게 아니라 부축이다의 의미지. 부축이다. 아유, 뭐 비가 오니까 허리가 쑤시네, 무릎이 쑤시네의 의미가 아니지.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 그렇죠? 전혀 아픈 증세와 관련이 없는 말이고, 아니다는 손톱 밑에 뭐가 찔렸나봐. 그래서 아우 아파 하는 아리다 맞고, 그다음 치료행위로서의 놓다와 뜨다, 주사 놓는 거, 뜸을 뜨는 거. 뜸은 얘들 한의원 가면 이렇게 풀잎 같은 거, 원래 실제로 약숙이라고 하는데, 약숙을 이제 뭉쳐가지고 비빈 다음에 아픈 부분이라기보다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혈에 놓고 불을 붙입니다. 이게 뜸이야. 뜸을 둔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아마 2번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인용에 대한 설명이네.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 직접
직접 인용. 그다음에 화자 기준으로 바꾸는 거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다음에 조사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조사는 고를 사용한다. 직접 인용문은 의미가 동일한 간접 인용 바꿀 수 있다. 이때는 문맥적 상황에 맞게 지시 표현, 빈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바꿔야 된다. 왜? 실제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갖다 쓰는 이제 인용해서 쓰는 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철수가 조금 전에 선생님께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대. 저 말은 철수가 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면 앞에까지 똑같겠죠? 철수가 조금 전에 선생님께 철수가 한 말이니까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 인용조 시작하는 부터. 자, 그럼 따옴표 없어지는 거 맞고, 라고가 고로 바뀌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주어인 철수가 말하였다. 소수로 말하였다. 철수가 조금 전에 선생님께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남죠? 4번. 인용된 절의 서술어는 전체 문장인과의 시간 표현을 고려하여 시제가 바뀐다 했다로 하겠습니다는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그대로 미래로 남죠? 아직 안 했잖아. 여기서 시제는 달라지지가 않고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5번. 인용된 절의 주체인 제는 철수에 해당하므로 인용된 절의 제가는 자기가 바뀐다. 맞지? 이게 곧 철수가 되는 거니까 제기칭 대명사 사용해서 자기가. 자, 1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절만 찾으면 되겠다. 진짜 안 어렵네, 그치? 안긴 문장 중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이 5개가 있는데 명사절은 하는 일이 주어, 목적어, 부서 이걸 하고 눈에 띄는 차이점, 구별점은 음기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관 플러스 아이고 왜 안 지워지는 곳이야? 음기 이렇게 붙은 애 고르면 되겠네, 그렇죠? 일단 용언에만 빠르게 밑줄을 쳐보면 크다, 시들다, 빈, 놀았다, 가다, 시간이다, 빌려주다, 재미있다, 읽다. 서술 1번 서술어 하나지. 그러면은 훈문장인가? 아니지. 크다. 뭐가 큰 거야? 키가 큰 거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고 이 전체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되어서 그 사람은 이라는 주어를 서술해주고 있죠. 또 서술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2번 우리 관형사형 전성을 은는을던 이걸 몰라도 핀이라는 놈이 꽃을 꾸며주고 있잖아.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3번 그는 친구들과 하루를 이건 진짜 주어에 놀았다에 해당하는 거. 그가 노는 거잖아. 얘는 혼문장이야, 혼문장. 아는 문장, 견문장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기라는 애가 있고 집에 가기라는 놈 뒤에 우리 부사격 조사 붙어있지. 그래서 설명에 나온 대로 음기, 기 쓰였고 부사격 조사 붙어서 지금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빌려줬다. 누가 빌려준 거야? 나는. 뭐를? 책을 누구에게? 동생에게. 목적어, 부사어 확인 가능하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읽은 책이야. 그냥 읽은 책이 아니라 재미있게 읽은 책.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절, 읽은은 관용절. 자리가 없네. 얘는 여러 가지 절이 안겨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문법 문제 이렇게 뭐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주긴 하지만 우리가 품사 클리닉 때도 확인을 했었죠? 지문을 읽지 않고 푸는 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읽지 않고 답을 맞추는 게. 이 정도 문제는 명사를 찾는 문제네 정도만 확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중3 문장 단어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전성어미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고 실제로 음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용어 너간에 음기가 붙으냐만 곤란해도 답이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화법, 작문, 문법을 했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